반갑습니다. 2권으로 들어왔네요. 자, 첫 번째 과는 이제 쇼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쇼핑 우리 많이 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하고 거기서 용법 몇 가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제목은 这件衣服多少钱? 너무 쉽죠? 기초 회화 부분 연구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대합니다. 주인공 왕강하고 후위원. 후위원이라고 이제 후위원은 엄밀히 말하면 서비스원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한국말에 소위 말하는 이모, 아줌마 내지는 아재요, 버이소 전부 다 후위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 괜히 아재요, 저기요, 버이소 뭐 이래서 하지 마시고 후위원 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불러도 돼요? 종업원 이래 부르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으니까 중국은 어디 가나 후위원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래 부릅니다. 저기요가 중국말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 할 때 쓰는 저기요. 그게 식당 가서 쓰는 저기요 그 말을 가르쳐달라고. 그럼 그럴 때 무슨 말을 써야 되느냐고 물어봐야지. 저 중국말로 저기요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요. 어떤 상황에 쓰는 말? 그거 중요한 거죠. 후위원 알아둡시다. 들어와서 인사합니다. 니하오, 您想买点什么? 예, 요렇게 인사를 하는 데는 좀 드물지만 보통 손님이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죠. 예? 혹은 내지는 굳이 약간 관심이 있다면 니하오 什么? 좀 싸움하는 거 비슷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무슨 보시는 거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하듯이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옛날에 니하오 什么 했는데 거기서 약간 발달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사까지 했죠. 니하오. 예, 니하오 인사까지 했는데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요즘 갈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듯이 거의 점점점 이런 외국 기업에 물을 들어갖고 이런 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이미지 좋게 앞에 니하오 붙였습니다. 니하오, 您想买点什么? 자, 닌 썼죠, 그죠? 물건 살 것 같으니까 닌자 일단 썼다 아닙니까? 자, 想买点什么? 买 그러면 요걸 갖다가 뭔가你要什么에서 확장해 보자입니다. 你要什么? 뭘 원하세요? 你要买什么? 뭘 사기를 원하십니까? 你要买点什么? 뭘 좀 사시려고요? 됐죠? 그 야오를 샹으로 바꾼 거죠. 你想买点什么? 같은 말로 이런 你要点什么라는 말은 뭐 아마 거의 이런 어떤 쇼핑과 관련돼서 사용할 일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你想 뭘 좀 드실래요? 식당에서 你想吃点什么? 커피숍 뭘 좀 마시시겠습니까? 你想喝点什么? 그죠? 그 외에는 쓸 거 별로 없잖아요. 你想写点什么? 뭘 좀 쓰시겠습니까? 뭐 글 쓰는 것도 무슨 그런 말 잘 없을 테니까 아마 보통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둘까요? 보면 스스로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你要买点什么? 您想买点什么? 您想喝点什么? 您想吃点什么? 그죠? 예. 그러면 이때 뒤를 꼭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되지만은 들어가면 말투가 달라지죠. 한국말로 보세요. 뭐 먹을래? 하는 거하고 뭘 좀 드시겠습니까? 다르죠, 그죠? 그거 좀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이거 꼭 안 쓰면 안 돼요.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 수준을 좀 높여갖고 하지 맙시다. 쓰나 안 쓰나 말은 다 가능하다. 하지만 벌써 분위기는 차이가 엄청난다. 뭐 먹을래? 뭘 좀 드시겠습니까? 뭐 마실래요? 커피? 홍차? 말만 해? 하는 거하고 뭘 좀 마시시겠습니까? 이거 다르죠, 그죠? 예,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我想买件衬衫. 我想 나는 뭐 하고 싶어요? 买 사고 싶어요. 件衬衫, 一件衬衫,衬衫와이셔츠입니다. 一件 옷의 양사는 件이죠, 그죠? 옷의 양사는 일반적으로 件입니다. 단지 좀 복잡할 때 바지는 타오 써야 되고 좀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양복 같은 거는 뭐 타오 쓴다든지 세트로 써야 되니까 뭐 일반적인 옷을 말할 때는 件 쓰면 됩니다. 그럼 자, 我想买衬衫 하면 안 돼요. 나는 와이셔츠 사고 싶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꼭 양사를 씁니까? 양사라는 건 뭡니까? 한 개, 두 개, 한 벌, 두 벌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써도 된다라고 왜 이렇게 굳이 쓰지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시내 나갈까? 명동 가서 우리 옷이나 하나 살까? 옷이나 하나 살까? 방금 하나라고 썼잖아요. 그럼 옷이나 살까라고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옷이나 하나 살까? 제가 가서 책이나 한 권 살까? 그거 갖고 3권 샀는데 왜 한 권 샀는데 3권 샀냐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의미 없이 들어갔는데 이걸 회화를 기계적으로 보게 되면 왜 여기에 양사를 꼭 썼죠?
라고 우긴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뭐, 우리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양사가 들어가면 더 강조가 된다 이러지만 그거 강조가 아니잖아요. 회화에서 한마디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뭐랄까, 말이 짧아질수록 딱딱해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쓸 수 있을 때는 쓰자. 자, 와이셔츠 한 벌 사고 싶으세요. 您想买男士衬衫还是女士衬衫? 还是의문법이네요. 还是의문법, 선택식 의문법. A냐, B냐, 빨간 반스냐, 노란 반스냐, 이겁니다. 그죠? 자, 뭐라고? 수로를 사이에 두고 하이스만 두면 됩니다. 하이스만 두면 됩니다. 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할 때 했죠. 니想吃 짜장면, 하이스 吃 짬뽕. 동사가 똑같으면 안 써도 되고, 시 같은 경우는 생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니想买男士衬衫还是女士衬衫? 동사 생략했습니다. 생략하는 동사를 넣어봅시다. 您想买男士衬衫还是买女士衬衫? 그죠? 그죠? 남자 와이셔츠 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자 와이셔츠 사려고 하십니까? 하이스 의문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넣은 거지.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실 일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라고? 본인이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죠. 그죠? 是你的吗? 그럼 끝입니다. 그런 말은 너무 쉬우니까 하이스로 바꿔본 겁니다. 자, 您想买男士衬衫还是女士衬衫? 여기서 男士, 女士라고 했는데요. 뭐男人衬衫, 女人衬衫하면 안 됩니까? 예, 男人, 女人이란 말은 듣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어감이. 그래서 막 쓰는 말 같아요. 웬만하면 약간 좀 험한 말 같이 들리니까 男人, 女人은 그냥 단지 서면화적인 단어일 뿐 실제 회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굳이 써야 한다면요. 난다, 女的 그렇게 쓰는 게 남자, 여자라는 의미로 쓰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저라면 친구가 그랬는데 난다 하시니다. 남자, 여자. 그죠? 난렌 하시니 이런. 벌써 듣는 순간에 벌써 깡패인가 아니면 말이 좀 험한가 아니면 좀 약간 19금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난시,女士. 말로 난시,女士는 어디 나온 말입니까? 여사님이 좀 웃기잖아요. 아니고 ladies and gentlemen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져와가지고 백화점에서 남자복, 신사복 코너, 우리 신사복 코너 이러죠. 신사복 코너, 숙녀복 코너 하듯이 그렇게 쓰는 말이니까 아주 듣긴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분만 기억하십시다. 我想买一件男士衬衫. 예,我想买一件男士衬衫. 저는 남자 와이셔츠를 사려고 합니다. 역시 이제는 들어간 이유? 예, 물어보면 이제 입 아프죠. 이제는 물어보지 맙시다. 남자 와이셔츠 살려는데요. 남자 와이셔츠 한 벌 보고 싶은데요. 다르죠, 그죠? 예, 다르신데 우리가 듣기에 머릿속에서 해독하기는 똑같이 해독하잖아요. 그걸 한국말로도 똑같이 하면서 김밥이나 한 줄 먹을까 하고 김밥이나 좀 먹을까 김밥이나 먹을까 좀 한 줄 아무것도 없는 거 똑같은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똑같이 해독하는데 꼭 외국어 보면 여기는 왜 이게 들어갔어요? 이거 안 넣으면 안 돼요? 따지는 게 바보짓이라 이 말입니다. 회화를 할 때는 특히나 공식으로 보지 맙시다. 男士衬衫在6楼 예, 신사복 와이셔츠는 6층에 있습니다. 짜이 어디 10초, 그죠? 여러. 층 말할 때 뭐라고요? 로우. 층은 1층, 2층, 3층. 원래 로우가 누가 갈 때 누가 아닙니까? 한 로우. 그래서 위 올라가다 쌍로우, 샤로우, 로우상, 로우샤. 그렇고 하다가 이게 올라가는 그게 층들을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층을 만든 거야. 1로, 2로, 3로, 4로. 몇 층? 지로. 그죠? 예. 그럼 층은 안 씁니까? 지층, 싼층, 3층. 옛날에는 쓰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씁니다. 특히 글로 붙여있을 때 오히려 청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칭원, 电梯在哪儿? 근데 죄송한데,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어요? 예, 칭원, 물어볼 때, 뭔가 부탁을 할 때, 죄송한데, 혹시 커피 뽑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죄송합니다라고 자꾸 한국 사람들은 떼이 붙이나 이런 말 쓰는데 아니죠. 항상 뭔가 상대방이 부탁을 할 때, 물어볼 때, 떼이 붙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칭원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칭원, 电梯在哪儿?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 주시면 되고. 물론, 만약 여기 중국 사람들이 있었고, 만약에 이 대화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중국 사람들 절반 이상이 아마 반대할 거예요. 이럴 때 칭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电梯在哪儿? 이러지. 예, 원래 그러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사실 알아두세요. 중국도 바뀌어갑니다. 제가 제 나이대에 옛날에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에 무슨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서 하면서 놀랄 거예요. 너 누군데 날 사랑하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요즘이야 그만 워낙 많이 들어서 그게 습관화돼 갑니다. 점점 중국도 바뀌어가면서 그런 형식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게 상용화될 거예요.
请问电梯在哪儿?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电梯在那边. 엘리베이터 저기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해야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까요? 你好,您想买点什么? 我想买一件衬衫. 您想买男士衬衫还是女士衬衫? 我想买一件男士衬衫. 男士衬衫在6楼. 请问电梯在哪儿? 电梯在那边.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기본 기초회니까. 자, 그럼 요건가에 어떤 형태로 가지고 몇 가지 용법을 쓸 건가는 눈에 벌써 보였습니다.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옷을 바로 들고 사는 겁니다. 这件衣服多少钱?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예. 多少钱은 아마 한국에서 막 중국어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그 말은 중국 가면요. 나는 한마디 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아는 거 다 해볼 수 있어요. 多少钱? 그건 알아요. 그 다음에 꾸이, 뭐 그런 말은 다 돼요. 그래서 多少钱 됐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랍니다. 这件衣服多少钱? 예, 이 옷 얼마입니까? 이 옷 얼마인데 역시 누가 아마 그럽니다. 这件衣服多少钱? 굳이 이랬으니까 그냥 들고 多少钱? 상관없어요. 这件多少钱? 这个多少钱? 해도 아무 상관없겠습니다. 많은 한 개 조심하실 거 뭐가? 수량을 물어볼 때는 조심하세요. 여기는 안 쓰지만 한국 사람들 제일 잘 쓰면 한 개 얼마예요? 어머, 이 한 박스 얼마예요? 이거 한 상자 얼마예요? 라든지. 그죠? 많이 물어봅니다. 개수를 물어봅니다. 이거 한 자루 얼마예요? 예, 그거 할 때 항상 그대로 이거 多少钱? 라고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앞뒤가 바뀝니다. 뭔가 하면은 수량보다는 돈이 먼저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중국 사람은 돈이 최고다. 돈이는. 그럼 뭐? 多少钱一个? 얼마요 한 개? 多少钱一斤? 얼마야 한 거네? 이런 식으로. 그게 중국 사람답습니다. 그 만약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 한데 가게 들어와서 그냥 사기만 한데 물어보는데 나한테 이거 多少钱? 이랬습니다. 중국 사람 아닌 것 같다. 발음도 좀 그렇지만 그럼 보통 보면 중국 사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경우 2,300块 1,300원. 그죠? 예. 실제야 같으면 아마 콰이자는 뺄 겁니다. 2,300 맞죠? 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양사 콰이가 들어갔습니다. 원이라고. 그래서 2,300콰이 1,300원입니다. 콰이자 빼면 어찌 됩니까? 뒤에 영어 무시하죠? 2,300 이러겠죠. 한국 사람은 꼭 1,300원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으아 싸다. 아닙니까? 1,300원입니다. 예, 자 2,300콰이. 자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했을 때 2,300콰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을까요? 2,300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2,300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2,300콰이라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얼마요? 150 얼마요? 150원이죠. 근데 자꾸 105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두 개를 비교했을 뿐이지만 2,300콰이라고 하는 사람 100명 중에 5사람 2,300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0명. 에? 그럼 나머지는요? 그래서 회화할 때 아무 걱정이 없다면 계산기 들고 딱 두드리고 보여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편하면 다 그래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회화에 뛰어드세요. 타이贵了,能不能便宜点? 무엇이 이래 비싸노? 좀 싸게 안 되는겨? 자, 타이 贵了, 타일러는 이해 없이 뭐라고요? 감탄문이죠. 우와, 엄청 뭐뭐하다. 타이 漂亮了, 예쁘게 좋은 걸 쓸 수도 있지만은 타이 贵了, 우와, 비싸네. 뭐 이 정도는 뭐 해줘야 되겠죠. 能不能便宜点? 자, 이거는 우리 회화할 때 많이 외운 겁니다. 좀 싸게 안 됩니까? 참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너무 맛있어서 그도 알죠, 그죠? 能不能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뭐가 便宜一点, 좀 싸게, 그죠? 요거는 요건 뭐 제가 안 가르쳐드려도 뭐 다들 요 말은 어디 몰래 화장실에서 외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중국 한번 꼭 써먹어야지 하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이 贵了, 우와, 비싸네. 能不能便宜点? 좀 싸게 안 되는겨? 您用现金的话可以给你打九折. 자, 두 가지 하겠습니다. 您用现金的话, 중국말에 만약이란 말 있죠. 만약이란 말. 如果, 假如, 假使, 倘使, 倘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일반 회화에서 如果겠죠. 如果, 만약에. 만약이라는 접속사를 쓰지 않고 문장 끝에다가 더화를 붙여도 역시 만약에 if 문장이 되죠. 한국말로 똑같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싫어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말입니다.
내일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말입니다. 면 말입니다. 그럼 왜 말인데요? 외국 사람이 만약에 한국 사람한테 여기 네가 배가 고프다면 말입니다. 말이 왜 들어가요?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답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더화가 문장 끝에 붙을 때도 뭐라고요? 가정문이 된다. 만약에 비가 온다면 下雨的话 시간이 없다면 말입니다. 没空的话 당신이 배고프시다면 말입니다. 你饿的话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말입니다. 你喜欢我的话 맞죠? 자, 您用现金的话 당신이 현금을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그럼 만약 현금 사용하시면 이 말이죠. 그럼 如果를 써보세요. 如果您用现金 됐죠? 그럼 如果하고 더화를 다 쓰면 안 됩니까? 다 써도 더 좋아요. 중국말은 뭔가 하면 워낙 이게 함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오해의 소지가 더 없어지죠. 如果您用现金的话 두 개 다 쓰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거의 개인이 따져오죠. 자, 따져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져, 할인하다. 사전 찾아보고 할인하다 이러면 먼저 끝장나는 거죠. 따져, 사조입니다. 일단. 사조는 뭐죠? 앞에 따가 동사죠. 저가 목적어다죠. 따져, 할인하다. 할인을 때리다 이 말인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따2저, 따2저, 따3저, 따4저, 따5저 이런 식으로. 따5저는 5화를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 할인이겠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 합니다. 백화점 가면 제일 반가운 소리가 뭡니까? 80% 대할인이라면 우와 이러죠. 그죠? 이게 또 이상하게 머릿속에 받고 중국말로 다 빠져 이러면 80% 할인이다. 아닙니다. 20% 할인입니다. 다 빠져란 말은 8할의 가격만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8할의 가격으로 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다 빠져는 뭡니까? 20% 할인이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저도 이걸 당연히 그렇게 알고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잠재식이에요. 갑자기 백화점인데 다 지워서 90% 할인 우와 아니네 10% 할인이네 또 쏘갔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다 이즈가 있어요. 다 이즈가 있는데 아이고 꼴랑 저거 할인해갖고 누가 이거 엄청 싼 거네. 그게 사람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 헷갈리지 맙시다. 그러면 개인이 따져 뭐예요? 개인이 따져 당신에게 뭐 해주겠다?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따 빠져 당신에게 뭐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따져서 10% 까드릴게요. 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하시고 본인이 할 말은 별로 없겠죠. 본인이 장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할 때는 조심하세요. 내가 잘못해갖고 10% 까줄게요. 이래갖고 내가 괜히 다 이즈 했다가는 바로 거기서 와 만세 부르고 그게 아니고 방금 네 말로 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지 마시고 상대방 말을 잘 들으세요. 괜히 다 지워서 그러면 다 빠져 싱부싱 20% 안 됩니까? 라고 한번 해보시는 건 되지만 그래도 한 게 상황에 따라서 한국 사람 너무 좀 가격 좀 협상하지 맙시다. 그거 뭔가 하면 중국하면 무조건 깎아야 된다는 말은 뭐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깎아야 될 때가 있고 어디 시장 통해서나 어디 뭐 짝퉁 판대나 가갖고 온갖 싸움을 하고 뭐 에이 웃기지 마라 자꾸 뭐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이거는 깎아서는 안 되는 데 가갖고 거기서 에이 안 깎아줍니까 난리를 치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 하고 조금만 더 주이소 이 말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백화점 가갖고 에이 2개 사는데 1개 낀가 주소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죠? 예, 너무 그러지 맙시다. 只有这一种颜色吗? 只有这一种颜色吗? 오로지 이 한 종류의 색깔만 있습니까? 이 색깔밖에 없어요. 그죠? 색깔 뭐라고요? 颜色. 색깔은 颜色. 흑백 컬러 할 때 컬러는 彩色. 헷갈리지 맙시다. 还有黑色的. 검은색도 있어요. 또 검은색도 있어요. 还有, 그래? 还有黑色的. 검은색도 있는데, 还有黑色的. 또한 뭐뭐도 있습니다. 黑色的. 뭐, 也有黑色的. 검은색도 있긴 있어요. 뭐, 이래도 좋겠고, 상관없겠지만요. 那给我拿黑色的吧. 그렇다면, 给我拿黑色的吧. 给我拿, 나에게 갖다 주세요. 뭐를? 검은색을 갖다 주세요. 역시 남자의 색깔은 블랙이죠. 好的, 请等一下. 예, 그럽시다. 请等一下.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好的라고 했습니다. 더자가 왜 들어왔냐?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好 이러면 되죠. 왜? 好的 똑같은 대답에 好라든지 是라든지 뒤에 더자가 들어가면 일단 대답이 시원시원해지고 단정적이고
아주 기분이 아싸리합니다. 그래서 황자님 커피 한 3병 뽑아주세요. 내가 가져가게. 뭡니까? 에이씨, 내보고 별걸 다 시키노. 이 말이고, 대답을 안 했다 그러면 맞을 것 같고, 내가 이쁜 여자 소개해줄 테니까 내일 커피 한 병 뽑아줄래? 그러니까, 하다, 그래 합시다. 느낌 다르죠, 그죠? 예. 느낌에 따라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등이샤, 기다리세요. 예. 물건 산다는데 그러면 설마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어떠지, 그죠? 그래 합시다. 느낌. 만약에 제가 번역을 할 때 이렇게요. 하오 이러면 네, 그러죠. 하오더, 예, 그럽시다. 느낌 다르죠, 그죠? 등이샤도 물론 보통 이럴 때, 칭사등, 좀만 기다리세요. 라든지 그런 말로 많이 쓸 겁니다. 자, 여기도 몇 가지 연구 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这件衣服多少钱 1300块太贵了能不能便宜点您用现金的话可以给你打9折只有这一种颜色吗还有黑色的那给我拿黑色的吧好的请等一下자 그럼 앞에서 포인트 문형이 뭘까요? 뒤에 봅시다 1번 你想买点什么 자 그죠? 동사 뒤에 디얼 나온 거다 그죠? 买点什么 뭘 좀 사요? 吃点什么 뭘 좀 먹어요? 한 거 아까 한 거 그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喝点什么 뭘 좀 마셔요? 그럼 뭘 좀 마시고 싶습니까? 샹을 붙인 겁니다. 그죠? 이때 물론 뒤에 什么 뒤에 목적어를 붙여도 되죠. 그죠? 你想吃点什么菜? 어떤 요리 좀 드실래요? 라는데 你想喝点什么饮料? 어떤 음료수 드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지금 생각하시는 건 니샹 허디얼什么酒 어떤 술 좀 드실래요? 라고 지호를 생각했겠지만은 예, 뭘 좀 드시겠습니까? 디얼 들어간 이유를 아까 잘 생각해보자. 두 번째, 능부는 비행이디얼 똑같습니다. 비행이디얼 수량 보호죠, 그죠? 수량 보호인데 비행이 싸다 형용사 뒤에 이디얼 좀 싸다, 그죠? 비행이디얼 안징디얼 콰이디얼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전에 형용사 뒤에 디얼을 붙으면 좀이 형용사 뒤에 잼형이나 함형은 뭐라고요? 명령에 가깝다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어허허, 콰이디얼. 좀 빨리 임마.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안징디얼. 좀 조용해. 그죠? 그 말입니다. 그 앞에다가 말을 너무 대놓고 에이! 안징디얼. 조용해. 라고 하면 너무 명령 같잖아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뭐 아니 능부능 안징디얼. 좀 조용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 바뀐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에이, 비행이디야. 좀 싸게 해라. 죽을래. 이런 말보다는 뭐, 너무 비행이디야. 좀 싸게 안 돼요. 이게 낫잖아요. 그죠? 그거 차이죠. 그죠? 자, 비행이디야, 안징디야, 콰이디야. 요거는 어떤 형태든지 전부 다 형용사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쁘다.漂亮. 漂亮点. 뭡니까? 좀 이쁘게 하잖아요. 뭡니까? 사진 찍을 때 많이 쓰겠죠? 자, 폼 잡아라. 뭐 좀 이쁘게. 에이, 좀 웃어봐라니까.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능부능 형용사 디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가격 물어보는 거, 多少钱. 그죠? 뭐, 이거는 뭐 굳이 할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수량이 나오면 우리는 수량과 위치를 바꿔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국인답다. 물론 이거 多少钱했다고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이다. 틀린 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이거 多少钱하는 거, 중국 사람들은 多少钱이거 라고 한다는 것 뿐이죠. 그죠? 그거는 더 조심할 건 또한 뭐 있습니까? 답을 할 때 뒤에 콰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 차이가 난다. 아까 하는 거 350원, 350콰이. 그냥 중국 사람들은 350 이란다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별 거 없고. 자, 또 만약에 if 구문 앞에 루고어가 들어가도 좋지만 문장 끝에 더화가 들어가도 뭐 한다면 말입니다. 그죠? 그죠? 당신이 못 오신다면 말입니다. 해볼까요? 당신이 오지 않는다. 니 뿌라이. 당신이 올 수가 없다. 니 뿌능라이. 그럼 됐네요. 당신이 못 오신다면 말입니다. 니 뿌능라이 더화. 당신이 술을 마시고 싶다면 말입니다. 나는 술 마시고 싶다. 我想喝酒. 됐죠? 그럼 당신이 술 마시고 싶다면 말입니다. 你想喝酒的话. 당신이 술이 좀 마시고 싶다는 말입니다. 좀 아까는 거 섞어 봅시다. 你想喝点酒的话. 됐죠? 옷이 사고 싶다는 말입니다. 想买衣服的话. 옷이 좀 사고 싶으시면 좀 想买点衣服的话.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빵도 나오고 오렌지 주스도 나오고 막 여러 있네요. 빵. 저 뭘 좀 사실래요? 빵이랑 빵 좀 사려고요. 해볼까요? 자, 이제 이제 책을 갖다가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림만 닦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훈련해야 됩니다. 뭘 좀 사시겠습니까? 你想买点什么? 빵 좀 사려고요. 我想买 제가 빵 좀 사려고 했습니다. 我想买点面包. 빵 사라고 한 개 달랑 들고 앉자고요. 딱 그 소보로 하나 들고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죠? 가면 또 여러 개 사게 되잖아요. 한 개 사러 들어갔는데 냄새가 사람 죽이잖아. 그러면은. 그죠? 자, 뭘 좀 드시겠습니까?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실게요. 您想喝点什么? 그 다음에 我想喝 주스, 청주, 네, 청주인데 요거 답을 두 개로 할게요. 오렌지 주스 좀 마실게요. 좀. 我想喝点橙汁. 오렌지 주스나 좀 마실까? 되죠?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실게요. 한 잔. 我想喝杯橙汁. 그죠? 그런 거. 이제 양사나 이런 걸 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 다 꿰차고 있는 것이고, 그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병적으로, 이때는 들어갔다, 이때는 들어갔다 집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게 본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얼은 또 명령문에서 했는데 명령문도 종류, 어떤 종류입니까? 좀이잖아요. 좀. 쨈형은 어찌 됩니까? 조용히 해! 하는 거하고, 좀 조용히 하세요. 좀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부드럽죠. 그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해봅시다. 하나씩 해봅시다. 요걸 보지 마시고, 자, 좀 조심하세요. 小心点儿. 그죠? 그럼 우리 배운 대로 좀 조심할 수 없겠습니까? 그냥, 험한 말도 못하고 할 때는, 能不能小心点儿? 좀 조심할 수 없겠어요? 랄 수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安静点儿. 좀 더 친절하게 해봐라. 아니, 와, 그래, 딱딱하다, 무뚝뚝하노. 친절하다, 뭡니까? 热情. 한자로 읽으면 열정, 거꾸로 읽으면 정열. 꼭 그래서 약간 조금 오해를 많이 하죠. 친절하다, 热情, 단어. 한국 사람들 때도 오해 많이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씁니다. 冷静点, 뭘까요? 냉정해져. 뭡니까? 한국말로? 막 흥분한 사람은, 冷静点. 아니, 그럴 수가 없다니까. 걔가 나를 버리고 가다니, 冷静点. 야, 일단 좀 침착하고 할 때. 이거 뭐 영화 속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좀 대범하게 걸어봐, 좀 사람이. 대범하다, 단어 모르겠는데요. 지금이 오면 되죠. 大方. 예. 좀 참아봐라. 耐心点. 그죠? 좀 빨리, 快点. 좀 살살살, 천천히, 慢点. 그죠? 이거는 우리 많이 쓰는 말이라서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말들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앞에 더 부드럽게 하려면, 뭐라고요? 능분을 더 붙이면 더 부드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이거는 뭐 할 거 없으니까, 자, 단어만 알면 됩니다. 이 옷 얼마예요? 这件衣服多少钱? 이 책은 얼마예요? 这本书多少钱? 그죠? 뭐 책은 물어본 사람 없겠다. 뒤에 가격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혹시 깎아줄까봐, 할인할까봐 물어볼 거예요, 그죠? 이 잔은 얼마예요? 这个杯子多少钱? 이 신발은 얼마입니까? 함정 문제. 这双鞋子多少钱? 신발의 양서는 수왕이죠, 그죠? 신발 한 장만 사는 사람 없잖아. 저거 하면 이상하죠, 그죠? 저거 해도 알아듣겠지. 설마 신발을 한 개만 팔겠나? 그죠? 예. 쌍으로 하는 거, 수왕으로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장갑, 신발, 양말, 우센 발음으로 양발. 아직도 양발이라는 사람 많습니다. 목요일이라는 사람들 많아요. 예. 목요일, 양발. 또 뭐 있더라? 귀걸이. 귀걸이 아닌가요? 귀걸이에요. 촌놈이 되나서 내가. 자, 그 다음에 더화 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해볼게요. 혹시 지하철 타신다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죠? 니 교통사 타다 뭐죠? 你坐地铁的话, 그죠? 택시 타고 오신다면 말입니다. 打的来的话,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럼 되겠습니다. 비가 온다면 말입니다. 下雨的话, 결혼한다면 말입니다. 结婚的话, 결혼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想结婚的话,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 보고 말하기. 자, 여러 가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하나 봐드릴 거는,
자, 바지가 나오죠. 바지, 쿠즈. 옷의 양사는 지엔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바지는 또 다릅니다. 바지는 티아오라고 씁니다. 티아오 길쭉한 거. 왜요? 뭐, 습관인데 뭐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모자의 양사는 뭘까요? 띵. 위에 쓰니까는. 그런 겁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할인하다, 따져. 몇 프로 할인해줘요? 따지저. 10% 할인해드려요? 따지오저. 헷갈리지 맙시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요거는 충분히 상황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유도리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라 해요? 표준어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내 잘못이지. 자,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답은, 회화의 정답은 없습니다. 회화의 정답은 없는데 정답이란 게 있다고 그 정답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게 병이에요. 항상 회화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정답을 찾지 마시고 그 상황을 갖다가 잘 해결하는 거 그게 최고 만점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답이 어찌 보면은 점수로 치면은 최고 낮은 점수일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가장 낮은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제가 절대로 못 알아드리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쓰기는 여러분들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제가 말로 그냥 여기서 쓰는 것까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죠. 이거는 각자 연습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약간 중급으로 올라와서 스타트 쇼핑에 관한 부분 해갖고 몇 가지 우리 예문 봤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다가 첫 시간이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 다들 약간 조급증, 강박관념 내지는 그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급해졌어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디지털 혁명 때문이 아닐까. 클릭 한번 하면 무조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오늘 배우고 싶으면 오늘 분명히 딱 배우기 시작했다 하면 저녁에 중국말 잘할 거라고 다들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워낙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 해갖고 어떤 보니까 수학 어떤 수학학자 이야기 소개를 하는데 하도 수학을 못해 어릴 때 집에서 야단식 건들고 밤에 수학책을 배고 잤는데 그 다음날 책을 다 외웠다. 우와, 나도 이런 초능력이 생기면 어찌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봤습니다만 제발 좀 그런 그 영화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엑스맨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쌓아서 폭발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쌓아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쌓아서 폭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하나씩 쌓아간다고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석 달을 해도 똑같이 폭발하는 순간에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쌓는 과정이라도 그 쌓지 않으면 폭발하지는 않아요.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공기가 계속 들어가도 터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똑같은 풍선일 뿐이에요. 그걸 갖다 이해를 못 하시고 분명히 내가 매일같이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이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변하지? 안 변합니다. 그게 폭발했을 때 그저서야 변하거든요. 그 폭발력을 갖다가 얼마나 키우느냐는 여러분 쌓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자꾸 행근 연습하세요. 그 상황을 항상 뭐라고요? 현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가정을 하고 실제 섀도우 복싱 하듯이 지금 바로 중국에서 물건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이거 좀 싸게 안 되는 게부터 해갖고 싸움하는 거 마구 상상을 하면서 소리 내기.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일과 수고했습니다.